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시청해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손해 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영상에 관해서 썰을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뭐냐면 물리적인 통화 기반 실물 경제에서 암호화폐 기반 가상세계로 유도하는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영상의 지금 헤드라인이. 근데 영상에서 이제 제가 헤드라인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통화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 그러니까 뭐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뭐 지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동전 코인이 될 수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거하고 연동이 돼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든가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냉장고라든가 뭐 세탁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주방 도구라든가 뭐 자전거라든가 사진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기반한 실물 경제에서 암호화폐 기반의 가상세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상세계가 실제로 이렇게 있진 않지만 게임 안에 있고 VR 게임 안에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세상의 시스템을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세력들은 그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인류를 유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더 이상의 현물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화폐 프린팅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판매량이 올라가고 그거에 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새로 생겨나고 사람들은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 같다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에서 어떤 좋은 뭔가 그런 거를 취하고 또 다른 거를 사고 물건을 사고 기업도 더 많은 사업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 토지를 사고 부동산도 매입하고 뭐 미국의 뭐 포드라든가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독일의 뭐 벤츠라든가 BMW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커왔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물 경제 시장 자체가 이게 단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모든 실물 경제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물건 같은 게 다 지금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포함될 수 있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노동자로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있고 그것조차도 이제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물 경제 시스템을 억지로라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지금 병들어 있는 전 세계 경제에 인젝션을 주입하고 화폐 프린팅을 미국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까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이상 달러를 프린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금리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전 세계에 이제 풀렸던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더 이상의 화폐 프린팅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축소되고 있고 경기 자체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어거지로라도 달러 프린팅을 하고 뭔가를 해서 그리고 뭐 아베노믹스를 하든 뭐 중국에서 뭐 돈을 풀든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됐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해도 어디가 부동산 개발이 된다 해도 그게 거의 개발된 데는 웬만큼 다 됐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개발 안 된다 해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일정 시점 까지 이미 버블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가면은 이거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의 뭔가 풍선의 바람을 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풍선 자체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선이 얇아지고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완전 엄청 작은 뭔가 문제만 생겨도 이 취약한 경제가 그냥 폭발해서 붕괴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로가 사실상은 그런 건데 대중이 눈치를 못 채게 암호화폐하고 가상화폐랑 가상현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현물 경제의 축소 때문에 가상세계의 신경제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게 사실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거, 뭐 자동차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 그쪽에서는 그쪽 세상에서는 게임 산업에 관련해서 그럼 게임 경기에서 누군가 게임을 하고 베팅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고 게임을 할 때 또 거기서 코인을 또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이 뭔가 동영상을 찍고 의견을 교환하고 댓글을 달고 뭐 사진을 뭐 전송을 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해서 그런 게 가상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사람들은 그거에 관해서 쉐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광고도 주도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너무 꽉 차 있고 너무 유동성의 함정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풍선을 교체하는 작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완성차 시장의 제조업이 거의 지금 붕괴를 거의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순이익이 마이너스 76%라는 얘기는 그거에 딸린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부도 직전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76%라는 얘기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점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그 밑에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사라질 확률이 점점 높죠. 거기에 딸려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도 더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대출을 준 어떤 금융권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부동산 경제도 마찬가지로 같이 맞물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완성차를 팔아서 이제 자기네 이제 수익을 유지하고 회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구독 경제라고 해서 공유 경제 시스템에서 쉐어링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제 카카오 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우버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본인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직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뭐 화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손정희 같은 경우도 도요타랑 같이 도요타가 이제 원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손정희 소프트뱅크하고도 그쪽으로 아마 협약을 맺은 것 같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완성차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구독경제 시스템에서 사람들한테 차를 렌트를 해주고 쉐어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 내에서 아마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수익 쪽으로 아마 전체적인 산업을 아마 재편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마 대량 해고가 분명히 있을 거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반대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관해서 법적으로 뭔가 따질 수 없다는 조항에 관해서도 아마 그 경영진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건설사라든가 거기에 맞물려 있는 제조업 관련한 모든 제품들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다 맞물려 있지 않나 톱니바퀴 같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에 관해서 딱 이거구나.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하구나. 지금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빗썸에서 시디즈원 미국에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하는 그런 2013년도에 SEC 섹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립을 하고 계속 잘 운영을 해왔는데 빗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빗썸에서 이제 섹에다 승인 신청을 내는 게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냈죠. 근데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왜 폴로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빗썸일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좀 심도 있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소뱅에 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철을 시켜왔고, 포커스를 맞추시고, 거기에 그 주변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고, 향후 괜찮다는 말씀을 지금까지도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마 이 사람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다 맞았죠. 그래서 빗썸에 관해서도 뭐 소뱅에 자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판단 안 할게요. 그냥 그거는 제가 제 스스로의 확신에 대해서 믿을 뿐이지 방송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너무 제가 그런 말을 하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셔가지고, 근데 개인의 판단이죠, 어떤 그런 거는. 근데 저는 저만의 퍼즐을 맞추고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기법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저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맞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증권형 토큰 거래소라는 거를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왜 빗썸에서 갑자기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왜 준비를 할까? 그리고 증권형, 이렇게 되면 증권형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증권형 토큰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고, 그런데 그런 것만 예를 들어서 빗썸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그것 단 몇 개 때문에 이 거래소를 승인 신청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점이라고 봤을 때 상품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어야 거기서 거래를 해서 수익도 나고 뭔가 금융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가 생기는데, 두 개, 세 개밖에 안 하면 뭐하러 이런 거에 승인을 받아요? 승인할 필요가 없지. 코인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300개의 코인을 등재를 시킬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빗썸이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세게다가 승인 신청을 내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더 내년 연말로 가면 나스닥에 등재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커다란 세력이 분명히 개입이 돼 있고 김병건 회장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세력들이 지금 레디 플레이 원,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드는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증권형 토큰이 누군가가 게임에서 그 승리를 하고 거기서 상금을 받으면 거기서 코인을 받잖아요. 코인을 받고 가상세계 안에서 그거에 관해서 뭐 물건을 사면 페이를 하고 그런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알고 보면 사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지금 빗썸에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분명히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권인 JP모건, 골드만,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그리고 일본으로 따지면 미주호은행, 이런 데랑도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 하고도 분명히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그림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망상 그런 거보다 팩트에 근거한.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비유동성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비유동성하고 유동성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동성 자산은 한마디로 보시면은 뭐 이런 냉장고나 텔레비전, 뭐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아파트, 뭐 토지 이런 거 비유동성인데, 유동성 자산은 이동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동성 자산 같은 거를 블록체인에 기입을 해서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아마 나중에 그게 상용화를 시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어떤 가상현실 안에서 이제 저는 그런 게 상용화되고 실제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건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에 상반기에 399달러, 한국 돈으로 4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VR 기기를 분명히 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고 맞물려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5G 지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잖아요. 각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에 진척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VR 기기나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완성이 돼서 로봇가 합쳐되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아마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온다. 그리고 2019년에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분명히 다국적 기업에서 한다고 그런 뉴스를 봤잖아요. 어저께 정도 봤죠. 그래서 4단계에 달하는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가 올 거고, 그리고 5단계는 2022년에 무인 자동차, 그래서 그 안에서 무인으로 물건이 택배가 배달될지 아니면 그때 정도의 뭐 간단한 로봇이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게 빨리 오고 있고, 현물 경제에서 실업자로 밀려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가상세계 안에서 게임을 해서 어떤 현물 경제에서 생활을 누렸던 어떤 수익을 결국에는 쟁취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경제 구조를 지금 현재의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면 뭐 토큰을 받고, 그거에 관해서 VR에서 뭐 물건을 시켜서 그거에 음식을 먹고, 누구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VR 그런 경제, 그런 초단위 사회 그런 데에서는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이제 확신을 못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고, 비트코인 ETF가 과연 승인이 날까? 그리고 뭐 내가 투자한 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쯤 막 이렇게 될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지금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생겼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빗썸에서 추진한다는 거에 관해서 되게 여태까지 역대급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보다. 그래서 이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국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에다가 부동산을 기입을 해서 그거에 관해서 보증도 블록체인 되고 대출도 그거로 된다고,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테스트를 제주도라는 제한된 그 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머지 않아서 그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몇 년 안에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이 시장에서 지리하지만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얼리 어댑터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내년에는 이 시장에 들어와서 코인을 사시려는 분들한테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고,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페이를 해야 되고, 분명히 그런 날이 분명히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대박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런 흐름은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희소성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자와 살아남지 못하는 자로 분명히 남겨질 텐데, 지금서부터 잘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맞춰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뭐 무슨 학위가 중요하고 이런 타기보다 내가 만약 블록체인에 관해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꿈이 있고, 그렇다면 비전을 갖고 확실히 달려들어서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설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돌려서 레디 플레이 원인가 그런 영화가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 영상에서 말했던 거랑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보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만든 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